11페이지 도시군 관리 효력.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객을, 이거는 이제 도시군 관리객, 여기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놓겠습니다. 이제 그림 안 그려주죠. 도로를 놓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류 비치해서 열람시켰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형도면. 이거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건 이제 한 날 한시하게 되면 그날 발생하지만 이제 관념적으로는 이거 한 날 효력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도시군 관리 결정을 고시한 날, 그러면 안 되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도시군 관리객을 그 결정을 고시한 날 아니고, 그 결정이 아니고 이거 지형도면, 그와 관련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게 되죠. 이제 이 도시군 관리 결정,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현재 주거지역인데 이걸 뭐 녹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자,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아파트가 허용되는 지정에 아파트 공사를 도시군 도시군 관리 결정 당시 이미 이걸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경우에 그때 이제 녹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아파트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이거죠.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서 당연히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은 경우 하는 말은 이제 사족처럼 붙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주거지역, 녹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자, 여기서 허용되는 행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가 여기에는 어디 갔어? 개발 제한 구역이었죠. 개도시, 여기는 수산 자원 보호구역이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오늘이 5월 2일인가? 5월 4일, 5월 4일이구나. 5월 4일이고, 이제, 이 사람,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결정 고시했어요. 5월 4일에. 근데 이 사람이 5월 1일은 쉬는 날이니까 4월 30일도 쉬는 날이네. 4월 29일로 할까? 4월 29일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시작했는데 5월 4일에 이렇게 주거지역 녹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 지역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계 최소구역 중에 무슨 구역으로 바뀌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이게 지정이 됐어요. 여기 갑자기 뜻없이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다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계속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자,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고 도시군 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이제 특별한 데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럴 때는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이거 지정한 날 5월 4일 지정됐으면 5월 4일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신고는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신고 안 하면 만약 3개월 지났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다시 허가를 받거나 뭐 허가가 다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한다면. 그래서 3개월 이내 빨리 신고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그래 다른 데는 없는데 이거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부역 시오시에서만 3개월 이내 신고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만 신고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신고 없어야 되니까 여기서만 하니까 화가 나서 뭐랬어요? 시 그랬잖아요. 시. 그래서 시 그래요. 이제 화가 나서 여기만 이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도시군 관리객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신고하라고 하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C 그랬어요. 3개월에 신고를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시옷 여기만 그랬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입지의 최소구역 아니에요. 시가와 수산자 여기만. 허가를 또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형도면 승인,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도시군관리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도시 아닌 시장군수. 그러니까 지형도면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은 물론 이제 시장군수가 위반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나와서 나중에 이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데서도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한다 이럴 때도 일반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도지사에게 통제를 받아요. 실시기 인가도 받아야 되고 준공검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대도시장은 여기에 있는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게 다 대도시장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시기 인가 같은 거 받아야 안 받아요. 대도시장 기본적으로 안 받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도 대도시장이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는데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지금 연결까지는 물론 뭐 안 해도 좋습니다는. 자, 그래서 여기만 한정하면 일반 시장 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것은 결정할 수 있고 이것 관련된 지형도면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역시 똑같고요. 자, 기본 원칙이 기본 계획이 지침이 되어서 관리 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장기 발전 방향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도 설치하고 용도 지역도 변경하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을 위반하면서 수립하면서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위반해서 얘네들의 그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뒷받침하고 싶다 할 때는 이것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여기다 예를 들었죠. 부도심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부도심을. 근데 그동안 도로 같은 게 굉장히 미흡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도로가 너무 부족해서 여기다 도로를 빨리 확충하고 싶어요. 그럼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 계획을 동시에 함께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도로를 미리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마지막에 있는 거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위반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그에 따라서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한다, 동시에 한다 하는 것이 건축법에서 한번 나오지만 어쨌든 함께 한다, 동시에 한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인데 14페이지 한번 보죠. 14페이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인데요. 특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죠.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싶어요. 이 절차 밟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결정되는 경우. 자, 먼저, 매립구역. 2. 도시지역 의제. 3. 농림지역 의제. 하는 게 있습니다. 매립구역은, 바다를 이렇게 메웠습니다. 바다를 메웠는데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얘하고 얘가 성격이 같아요. 매립 목적이 농경지 조성을 해서 매립했어요. 농경지 조성을 해서. 근데 여기가 성격이 같다 그러면 용도지역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무엇일 때 농림지역이다. 그럼 농경지와 농림지역은 성격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매립지역 이게 결정된 것으로 본다. 얘는 지금 용도지역이 없잖아요, 현재.
그리고 농림지역 하려면 이 절차 밟아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근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성격이 같을 때는 그냥 여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이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얘도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그냥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지정되면 고시해 주겠죠 이제 사후에. 그런데 여기를 농경지 조성을 해서 역시 매립했어요. 근데 얘는 여기가 농림지역이 아니고 만약 뭐 주거지역이다 이러면 얘하고 얘가 성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럴 때 얘가 농림지역으로 하고 싶으면 이 절차 밟으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주민들이 여기서 굉장히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반대가 충분히 정당성,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농약이 계속 날리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미친다 할 반대하는 명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농경지인데 농림지역인데 여기 농사 지으면 쌀값 떨어지니까 반대한다 이런 명분이 좀 없어요. 드러나마나 통과돼야 돼 이런 것들은. 성격이 같을 때. 성격이 다를 때는 도시공관리를 결정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르다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여기 농림지역 하게 되는데 일부는 같은데 일부는 다르다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공관리로 결정해야 돼요. 일부랑 다르면.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사이에 걸쳐 있다. 뭐 다른 일부는 다르고 일부는 같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그림을 좀 너무 작게 그렸는데 이걸 둘이 사이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여기도 다른 쪽에 있고 같은 쪽에 걸쳐 있다 그러고 이거는 둘이 사이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겠죠. 언제만 자동 결정돼요? 이렇게 완전히 일치할 때. 여기 완전히 이웃하고 용도지역과 성격이 같은 완전히 일치할 때만 자동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매립고요. 도시역 의제되는 게 있죠. 도시역 의제는 만약에 여기에 이게 산업단지 지정됐어요.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됐다. 그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 근데 산업단지는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뭐 준산업단지, 농경단지, 농공단지 하는 게 있는데 농공단지는 도시로 의제 안 돼요. 도시 의제 안 됩니다. 준산업단지도 의제 안 되는데 그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붙어 있으면 도시 의제. 근데 농공단지는 의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여기도 아파트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등을 개발하게 한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걸 공공택지래요. 주택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주택법에서 공공택지 하게 되면 공공이라는 것이 연장되는 말들이 다 붙어 있는데 산업단지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다. 알아야 되거든요. 공공이나 다른 데는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수용 사용 방식 이런 말이 다 붙어 있는데 얘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도시고 얘는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뭐가 돼요? 공공택지. 또 하나 있죠. 자, 여기에 뭘 만들었어요? 택지 개발지구.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개는 이제 공공택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여기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정했어요. 뭐요?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를 생산하는 거.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도 있는데 뭐 예정구역을 따로 내지는 않을 거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정했다. 지정 고시했다. 그러면 여기도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곳은 도시역으로 의제를 해야 하네요. 안 한다. 여기에 항만구역이나 또는 어항구역을 지정했어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을 지정했는데 얘가 이렇게 도시지역에 연접했어요. 어디에 연접했어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도시역으로 이제 도시역에 연접해서 지정 고시된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어항구역에서 그 공유수면은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너무 다 맞추는 거고 이제 도시역에 연접한 경우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럴 때는 도시역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산업단지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농공단지는 아니라는 거,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이런 데 다 여기도 많은 개발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연상하시면 되겠죠? 개발할 거예요. 수력발전소 인근 지역 개발해야 하나요?
안 할 거거든요. 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로 의지하지 않고. 농공단지 같은 것들은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잔뜩 있는 거 농공단지 될 수 있거든요. 도시가 아니어도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항만구역, 어항구역도 도시 연접한 그런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도시로 의지해서 여기도 무슨 배가 드나들기 위한 접안설 같은 거, 등대라든가 하는 시설 같은 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로 의제를 한다 이거예요. 농림적 의제. 우리 이제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그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자, 있는데 이 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되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적 관리사는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 필요한 보전관리지역 예비군이에요. 부족하면 언제든 투입이 되는 겁니다. 관리지역.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됐어요. 관리지역에도 평야지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웃한 용도지역과 비교해서 농림지역 정하기가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좀 더 막 그 개간을 해서 평야지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리지역은 예비군이라고 했죠? 그죠? 농업진흥지역은 어디로 가겠어요? 농림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가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요. 보전산지가 지정고시가 됐어요.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산지를 가급적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보전산지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임업용, 경제적인 용법에 보전산지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는 경제적 용법으로서 가치는 좀 떨어지더라지만 관광 목적의 보전산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도 보전산지 있을 수 있어요. 나무를 잘 조림해서 함부로 이거를 깎아내면은 여기 임업 목적의 경제용법에 그런 산지가 훼손될 때 보전산지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런 경제적 용법이 아니고 관광 목적에 이렇게 뭐 나무는 삐뚤삐뚤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가 뭐 보기 좋게 만들어진 보전산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얘는 이해가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역 의제되는 거, 아까 이제 아닌 거 보시고 도시역 연접한다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쉽죠. 같을 때만 본다. 다르면 결정해줘야 돼요. 여기 하나 볼까요? 자, 도시역으로 의제가 됐어요.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항만, 어항구역 됐는데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항만구역, 어항구역 이럴 필요가 없었대요. 외국인도 뭐 하나도 안 오고 보니까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자 도시역으로 의제가 됐잖아요. 얘네들이 여기가 지금 도시가 의제됐죠. 그대로 도시로 놔둬야 돼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해야 돼요. 환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좀 주의할 게 이 해제라는 것은 중간에 사업이 필요 없어서 또는 사업이 실패해서 해제도 되지만 이 사업이 다 끝나면 그 구역 지정은 해제가 돼요. 여기에 택지개발지고 여기에 이렇게 산지가 있어서 아파트 짓기 좋게 다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다 했어요. 택지개발지구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냥 도시예요. 자, 그래서 사업의 완료로 해제가 됐다. 그럼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돼야 안 돼요? 환원되지 않고 당연히 도시로 그대로 있는 거죠. 요거는 실내보호 원칙 똑같아요. 자, 이게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5월 4일에 됐어요. 5월 며칠 날까지 5월 똑같은 날짜고 5월 4일.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도시역으로 된 데서 허용되는 행위를 4월 28일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어요. 근데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자체가 해제를 시켰어요. 5월 4일 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사업에 착수했는데 5월 4일 날 해제가 됐을 때 그럼 이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그걸 공사를 그만둬야 된다?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공부한 거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참 보죠. 확인해줘. 14페이지.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공유수는 이제 바다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천, 뭐 호수, 호소 이런 것도 공유수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다에만 적용됩니다. 바다의 경우에 매립 목적이 인접한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다. 그럴 때는 해당 매립 준공 구역은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 없이 해당 그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다르다. 또는 둘 이상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과 이웃하고 있다. 이럴 때는 도시군 관리구로 매립 구역의 용도 지역을 정해줘야 돼요. 자동 결정 안 되죠.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생으로 오는 거.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관리적에 연접하면 돼야 안 돼요? 관리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도시적에 연접해야 돼요.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제가 앞에 안 쓰고 산업단지만 줄을 건 이유가 그냥 산업단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의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택지개발지구나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도 도시로 의제되는데 수력발전소를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로 의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러한 구역 지구 등이 해제가 됐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런가요? 사업 완료로 해제가 된 경우는 환원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용도 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환원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됐어요.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지정고시됐어요. 자동 무엇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관리길이 두 가지죠.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 여기까지 봤고 이제 괄호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제가 좀 풀어서 써드렸으니까 보기가 좀 쉬울 거고 이게 이제 한 뭐 800페이지, 900페이지 보는 걸 이렇게 150페이지 하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제 6월달 되면 또 짜증날지 몰라요. 이것도 많네.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안 하면 계속 많은 거예요. 이제 대신에 제가 글자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문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일반 요약집보다는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워도 돼요. 하지 말고. 그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시고. 자, 다시 용어 정의는 재탕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이제 마지막 뭐 5분 정도 참 총정리를 해줘라 이렇게 원장이 부탁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 하겠고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차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 그리고 이제 5분 정도 중요한 것만 다시 체크를 해드리고 꼭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기본서는 왔다 갔다 하고 막 괄호 안에 있는 말 복잡하고 설명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시간을 넘기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이제 2시 이전에 가급적 끝내드릴 거예요. 제가 저는 빨리 끝내는 것이 원래 정평이 나 있는데 제가 기본서가 워낙 복잡해서 좀 늦게 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국가계획, 광역계획, 기본계획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에는 죄송합니다. 도시군 계획인데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상위 계획이죠.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장이 법률이라든가 또는 국가 정책 목적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 목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 볼 필요 없고요. 근데 무엇을 포함해야 돼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정할 사항을 포함한 계획만 국가계획이다. 얘하고 무관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계획에 정하고 있는 기본 방향, 관리 방향 정해놨는데 저 뒤에 있는 기본 방향, 관리 방향 얘와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합해야 되겠죠? 다르면 뭐가 우선해야 되겠어요? 얘가 우선해야 되겠죠? 국가계획. 자,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죠? 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누가 정합니까? 국장. 둘 이상의 시군. 즉 같은 도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이죠. 같은 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해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네, 중장이라든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이렇게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정할 때는 관할 관계되는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심의해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그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그 개발 얘네들이 지정한 지정권자가 지정한 목적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개발계획 수립은 그 지역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는 국장이 계획권만 지정해주고 승인만 국장이 하는 거지 계획은 그 자치단체 장이 수립해야 돼요. 그 지역에 맞게 사정에 맞게.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리고 같은 도에 관할구에 있을 때는 광역계획권이 있을 때는 누가 수립해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난감한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국장이 미리 같이 이거 국가계획 뭡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해서 미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몇 년 지났어요? 3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고 또 국가계획하면 누구예요? 국장. 여기서 말이 3번 나왔어요. 국가계획하면 누가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국장. 그리고 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죠? 자, 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건데 이제 결정하는 건데 국가계획 관련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국장. 그래서 뭐 주소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 못해도 돼요. 국가계획 하면 국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단독 수립도 있죠. 3년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리고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빨간색 이거는요. 나중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지사가 요청에 따라 단독하거나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자기가 원래 총책임자일 때 한 영역이었어요. 자, 기초조사 어때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 전문가 의견 정치 공청해야 되죠?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회, 시군의회, 시장군수 의견 드려야 되고, 뭐 관계 의견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 괄호에 있는 그 블랭크는 신경 쓰지 말고 맞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국장은 중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고하고 30일 이상 전류 피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저 뒤에 보지 마시고 여기서 볼게요. 자,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죠?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 받. 시도지사 국장 승인 받는 거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특광 별별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시장군수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기본계획 받아야 돼요. 여기는 일단 다 받는다. 그다음에 가운데 가니까 시장 군수만 받는다. 제일 뒤에 가니까 대도시장을 빼고 시장 군수만 받는다. 시장 승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씩 여기는 중요하니까 다 받아야 되고 가운데는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받아야 되고 제일 뒤는 중요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안 받잖아요. 점점점 통제를 받는 사람이 점점 갈수록 재량이 많아지잖아요. 저쪽으로 갈수록 통제를 덜 받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금방에서 이거 승인 받는가 안 받는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100번은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시고 꼭 보라는 거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한 번씩 몇 번 읽었다고 해서 뭐 기억도 안 나요. 중장, 관장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들. 다시 보겠고 조정제도 있죠. 시도지사나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이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이거 다른 관련된 지문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이제 다른 지문은 답도 아닐 겁니다. 거의 답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국장에게 승인받지 않는다. 얘도 안 받는다는 말이 법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법이 없지만 안 받는 게 맞아요. 해석상. 그러니까 얘 안 내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다.
원래 도지사 지 영역에 있을 때는, 지 자기의 관할권 안에 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요? 득광, 별별, 시장, 군수.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협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얘네들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물어볼 때 이걸 수립해야 되는가 면제되는가 물어볼 때는 이 말 같이 꼭 물어봅니다. 자, 이제 연결할까요? 인구 얼마이야 할 때 10만이야.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시군에서도 수립하지 않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마치면 되겠어요. 기초사 해야 되겠죠? 이 절차 다 준용하게 되는데 뭐가 포함돼요? 도적성, 제2취약성 포함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반일로 5년 이내에 실시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의견 청취.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고 공청회 필수입니다.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고 거의 지문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잘 없고요. 나오더라도 답이 아니고. 공청회 변경할 때 개최해요? 생략해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특광, 별별 이 사람들은 자기가 협의심의해서 공고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구수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죠. 그래서 도지사가 협의심의해서 이제 승인해준다. 이런 것들은 지문 중에 그냥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고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는 말로 지문 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그 승인해주면 이제 통보하면 시장군수가 공고하고 열람시키고 여기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거 이제 기본기. 그래서 전에는 좀 핑퐁처럼 얘 나오면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얘가 할 게 별로 없잖아. 양이 막 다 맞추는 거예요. 이제 점수를. 어쨌든 우리 합격자를 조절을 해야 돼요. 해마다 5만 명 합격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공법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어렵게 되니까 얘보다 이제 얘가 더 중요도가 높아진 거야, 이제. 여기서 많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5년 전 같으면 얘만 하라고 했어요. 또 노란 거. 얘만 해라. 이거 뒤에 보지도 말고. 이것만 하라고요. 그럼 다 맞춰요, 거의. 이것도 틀려, 이것도 근데. 왜 틀리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있거든. 쓸데없는 거를 막. 공고, 30일 남 열심히 하니까 얘 내용은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걸 낼 때. 노란 거 3개 내는데도. 여전히 저 노란 거에서 답이 될 확률이 50%야. 저것만 하면 50%를 해결돼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기 너무 어렵다. 이제 나는 이거 반타작만 하겠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근데 얘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1번, 2번 안에 나오거든, 이게. 아무튼 1, 2, 3번 안에 있어요. 거의 1번 나올 때도 많고. 그러니까 요것부터 틀리면은 좀 기가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럴 필요 없는 건데. 그래서 오전 시험 망쳤다고 해가지고, 낮에 이렇게 몰면서 밥도 안 먹고, 시험 좀 막 벼락치기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지고 오전은 합격했는데 오후에 한 문제로 떨어지고 막 그러시죠. 오전 75점 받았는데 잘못 봤다고 막 이렇게 울고 있고 밥도 안 먹고 오후에 힘 빠져가지고 기분 잡쳤다고 막 찍고 이러다가요. 한 문제 오후 한 문제 차로 떨어지고 오전은 막 75점 맞고. 오히려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망쳤다고 많이 해요. 자기가 아는 걸 틀렸거든. 근데 공부 좀 못한 사람은 잘 봤다고 보통 해요. 자기가 모르는 거 맞췄거든. 모르는 게 많거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찍어가지고, 맞았네,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47.5인데, 이제. 70점 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다 했는데 실수에 틀렸고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도 맞는 게 많거든요. 내가 모르고 찍은 거 맞는 것도 많아요. 70점이어도요, 제가 그러잖아요. 한 50점, 45점, 50점 확실하게 하려면 7점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르고 찍는 거 많이 있거든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 오전 수업 조금 시험 잘못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또 1차는 아무래도 좀 더 하시잖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1차는. 낮에 또 열심히 또 초치기, 벼락치기 해가지고 이제 합격하셔야 돼요. 또. 그때 뭘 본다? 중요한 거 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 본다. 내가 그랬잖아요. 요령이 모르는 거. 중요한 거는 다 이게 노란 거 다 정리가 완벽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지. 모르는 거 봐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섞어서 내, 이렇게. 한 문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같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누가 입안합니까? 당연히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의 장이 입안해야 되겠죠. 득광, 별별, 시장, 군수. 기초사 해야 되고, 도지적성, 제작성, 환경성 검토해야 되는데, 얘네들 5년 이내에 행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전략평가 대상일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이
포함한 기초사 몽땅 생략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싶은데 그것이 나이도 10이다에 포함된다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나대지가 2% 미달할 때 또는 도심지, 상업지역에 연접한 도심지에 있을 때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에 지정할 때 그리고 폐지하거나 해제할 때 도시공유계획서를 해제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도시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해서 폐지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생략할 수 있다. 다 생략하는 거. 얘만 생략하는 게 있었죠? 1등급 평가 받은 곳이 뭐예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공유 관리 위반하거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관리지역의 용도를 다른 용도적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리고 도시공유 계획서를 부재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공유 관리 위반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어떤 도시공유 관리 위반할 때, 이때 생략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적성을 좀 더 높은 곳으로 바꾸고자 할 때도 토지 적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다음에 주민의견, 지방의견, 협의심의 생략하는 게 다 있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자, 주민의견 정치, 공청회가 필수 아닙니다. 지방의 의견, 그러니까 해결해야 돼요. 주민의견 정치.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정치는 다 하는 건 아니었죠. 뭐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건 알아야 돼요. 용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기반시설은 중요한 것들 할 때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근데 이 용이라든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또는 용을 왜 변경해요? 도시역의 촉수에 따라 변경할 때 이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불가피하니까. 남양주에 도시역을 축소하다 보면 용도지가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남용이라든가 하는 걸로 또 신속하게 할 필요도 있고 남용으로 남용권이라고 볼 여지가 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역 축소에 따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자, 이 위에서 이 사람들이 위반하지만 이 사람 아닌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죠. 국장이 도지사 빼겠습니다. 국장만 위반하는 거 제일 쉬운 거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쳤을 때?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을 정하거나 용도지구를 정하거나 또는 사업계획으로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있었어요. 그건 뭐 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관에서 도시공관리 위반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국장이 도시공관리계획을 특광별별시장군수에게 조정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달 말까지 조정해라 했더니 얘네들이 뻗팅기고 있어요. 국가기에 반해서 지금 국가와 관련된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도로 한가운데다가 남양주시청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해놨어요. 지금 결정해놨어요. 그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청을 국가기획 양보해서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남양주시장이 안 옮기고 있어요. 계속. 근데 통일을 위해서 빨리 도로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럴 때는 국장이 남양주시청을 옮기는 도시공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해서 옆으로 옮겨버린다 이거예요. 이제 뭐 그런 내가 극단적인 사정을 가정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네, 이거. 예, 그래서 더 나아가면 결정하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위반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합니다. 시장군수가 위반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결정해달라고 제출해야 돼요. 근데 대도시장은 저희가 결정한다. 대도시장. 그래서 이 결정권자가 협의심의에서 결정하면 고시 열람시키는데 언제 효력 발생해요? 지정되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해서 고시하면 돼요.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했죠. 도지사가 협의심의에서 결정합니다. 지정도면도 시장 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국장이 결정하는 거 있었죠. 국장이 위반한 거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죠. 여기 있죠. 또 국장이 위반 안 했어도 개발제한구역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죠. 또 뭐가 있죠?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 조정구역에 관한 도시공관리기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데 여기 있는 용, 기, 지 중에 동네 사업이 뭐여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도 할 수 있다. 제가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대도시장은 못합니까? 물어보는데 대도시장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도시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다른 건 못하는데 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어쨌든 대도시장도 이거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군수도 지구 단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전권을 시장군수에게 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형 도면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시장군수. 자기가 작성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자, 효력 발생해서 도시군 여기 뭐 협의에서 하나 볼까요? 협의 국장과 협의하는 게 있었죠? 다 뭐 하는 국장과 다 관련됐어요.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국장이 입안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싶다, 결정하고 싶다 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승인받은 내용일 거니까 관련되니까 국장.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누가 결정했어요? 국장. 해제 누가 했어요? 국장. 최초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무나 갑자기 변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막 마라톤 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서서히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지정했을 때 개발을 그동안 계속 못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개발하게 되면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과 협의해야 돼요. 최초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할 때.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최초로 도시군 관리 입안할 때도 국장과 협의해야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한 말 다 틀리게 안 내요. 공원 틀리게 안 해요. 1제곱킬로미터 틀리게 안 합니다. 몇 % 이상 면적을 축소한대요? 5% 이상 축소할 때. 제가 틀리게 안 한다는 것은 부담 갖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개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출제한 애가 많으니까. 근데 거의 위형상 그럴 거라, 이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근데 그 네 가지를 다 하려면 어렵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공부 안 하는 말 못해요. 자, 5% 이상 축소할 때. 국장과 협의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의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누가 함께 심의를 해야 돼요?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5월 4일에 도시군관리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4월 28일 날 어떤 사람 공사나 사업을 시작했어요. 5월 4일 날 바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는 못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왜 우리만 신고하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여기에서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계획의 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이제 봤죠. 자, 원래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동 결정되는 게 있었어요. 무슨 구역? 매립구역, 바다 매립했을 때. 도시로 의제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또 농림지역 의제되는 게 있었습니다. 매립구역은 어떤 경우?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뭐 둘 이상 이런 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처음부터 같은, 다른, 둘 이상 이것만 딱 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뭔지를 몰라요. 이제. 자, 매립구역이 그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성격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필요 없이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있다 이럴 때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이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도시로 의제되는 게 있었죠? 무슨 단지? 꿀단지 말 무슨 단지? 산업단지. 무슨 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또 무슨 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자, 이렇게 지정고시되면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충분히 다 이런 유사한 절차 검증해서 이렇게 이 지역을 지정했거든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게 지정고시가 되면 항만구역, 어항구역 어디에 연접해야 돼요?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 틀리게 안 합니다.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무슨 지역에서? 관리지역에서 뭐가 지정됐어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행을 본다. 근데 뭐가 지정됐어요? 보전산지일 때는 자동 농림이 아니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행으로 본다. 얘가 해제가 됐어요. 도시로 그대로 둬야 돼요? 아니면 과거로 환원해야 돼요?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환원되는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 자, 환원된다고 했지만 이 사업, 뭐 이건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이러한 지구, 구역 이것이 해제가 됐어요. 과거 용도로 환원됩니까? 안 됩니까? 환원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단지 중에서 이제 산업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도시지만 농공단지는 도시가 아니고,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중에서도 수력발전소 도시적으로 의지되지 않고, 전기를 뭐 송신, 수신하는 설비, 뭐 이렇게 철탑 같은 것만 설치하는 것도 도시로 의지하지 않는데 수력발전소만 보죠. 뭐 조금 어렵지 않다고 해서 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공부한 거 봤습니다. 암기가 다 안 됐더라도 이제 5월, 6월까지 들으면서 자꾸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부터는 슬슬 이제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되니까 암기도 하나씩 하시고.